대각선의 길이가 50인 직사각형이래요. 그러니까 직사각형 그려놓고 직사각형의 가로를 3cm 늘리고 세로를 8cm 줄였더니 그 넓이가 처음보다 48만큼 커졌다. 그러면 거꾸로 합시다. 길게. 자, 가로, 세로 모르죠? 네, 모르니까. 자, 가로를 x라고 두고, 세로를 y라고 두면 되겠지? 네, 대각선 50이란 얘기죠? 네, 피타고라스 쓰란 얘기겠지? 네, 그래서 식 하나. 미지수가 두 개니까 식 두 개 필요하죠? 네, 그 다음엔 어떻게 했어요? 가로를 늘리고, 4cm 늘렸어. 가로를 4cm 늘리고, 그 다음에 세로를 8cm 줄였네. 그쵸? 네, 세로를 8cm 줄였어. 그랬더니 그 넓이가 이거죠? 그래서 가로가 x, 그러니까 요게 x 플러스 4가 되겠지. 네, 요거는 y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랬더니 처음 넓이보다 48 제곱센치만큼 더 커졌다. 이 얘기죠? 네, x 플러스 4와 y 마이너스 8을 곱했더니 처음 넓이가 xy죠? 네, xy보다 48만큼 커졌다. 이 얘기지? 네,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0의 제곱이죠? 이렇게 됩니다. 네, 어, 자,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니까 연립표란 얘기죠? 네, 자, 위에 거 정리하면 위에 거 어떻게 됩니까? 곱하면 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8x 플러스 4y 곱하면 마이너스 32는 xy 플러스 48 이렇게 되죠? 네, xy 없어지고 미지수 하나 줄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8x 플러스 4y는 넘어가면 70에서 80이죠? 네, 4로 나누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y는 20이죠? y는 2x 플러스 20이죠? 유리됐죠? 네, 이거 여기다 넣으면 되지? 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0의 제곱은 50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정리하면 x제곱, 4x제곱, 5x제곱이죠. 둘 곱하고 2 곱하면 4에서 80이 80x죠. 네, 뒤에 거 제곱 400이죠. 여기는 2500이죠. 이렇게 되죠? 네, 5x제곱 플러스 80x 넘어오면 얼마입니까? 2100이죠? 네, 는 0이죠. 5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5, 1은 5, 30, 5, 6, 30, x 마이너스 5, 4, 20, 5, 20, 는 0 이렇게 되겠죠? 네, 음. 자, 이제 인수분 해야죠. xx 얼마가 됩니까? 420, 21, 16, 차가 16이네. 그쵸? 네, 420, 42 곱하기 10이지.
6, 7에 42, 2 곱하기 3 곱하기 7 곱하기 2 곱하기 5죠. 차가 16이 나야 돼. 그렇죠? 네. 어떻게 짝을 맺으면 되지? 35, 12, 30, 14. 30, 14 되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 30, 이렇게 하면 14. 그러면 나오죠? 30, 14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네. X자로 가운데 거. 그럼 X는 얼마야? 14죠? 음수가 될 수는 없잖아. 그치? 네. X가 14면 Y는 얼마야? 28에서 48이죠? Y는 48이다. 처음 정사각형의 세로의 길을 구하라. Y 구하라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48이겠네, 답은. 좋죠. 괜찮아요? 네. 오케이.
이해했어요. 오케이. 또 43번이요. 43번. 43번. 자릿수 문제죠? 네, 모든 자릿수 문제는 기수법으로 써야 됩니다. 자, 두 자리 정수다. 각 자리 숫자의 제곱의 합은 73이고 1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를 바꾼 정수와 처음 정수의 합은 21일 때 처음 정수를 구하여라. 단 10의 자리 숫자가 1의 자리 숫자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죠. 네, 자, 일단 미지수를 잡아야죠. 10의 네, 자리, 1의 자리 이렇게 10의 자리를 x, 1의 자리를 y라고 하자. 그럼 어떤 얘기야? x가 y보다 크다. 이 얘기죠? 네, 이 얘기입니다. 자, 각 자리 숫자의 제곱의 합은 73이다. 식으로 어떻게 쓰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73이다. 이 말이지? 네, 자, 1의 자리와 10의 자리를 바꾼 수 yx죠? 그렇죠? 네, 그럼 기수법으로 써야 되니까 10y 플러스 x라고 해야죠? 바꾼 수는 처음 수는 10x 플러스 y죠? 네, 자, 이거는 처음 수, 이거는 바꾼 수. 괜찮죠? 네, 이렇게 됩니다. 두 개를 더했더니 121이라는 얘기네. 그쵸? 이거 네, 두 개를 더했더니 121입니다. 이 뜻이죠? 네, 처음 수를 구하라. XY 구하라는 얘기지? 이거 연립풀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73이고, 자, 밑에 거, 어떻게 됩니까? 11X 플러스 11Y죠? 는 네, 121이죠. 11로 네, 나누면 X 플러스 Y는 11의 제곱이니까 11이죠? 이거 두 개 연립풀면 되죠? 네, 이 말입니다. 자, Y는 하고 쓸까요? 11 마이너스 X. 자, 집어넣으면 X제곱 플러스 11 마이너스 X의 제곱은 73이죠. 괜찮죠? 네, 어. 자, 어떻게 됩니까? X제곱, X제곱, 2X제곱. 둘 곱하고 2 곱하고 마이너스 22X. 그 다음 뒤에 거 제곱 플러스 121는 73. 이렇게 되죠. 2x제곱 마이너스 22x 넘어오면 73 빼면 얼마죠? 27에서 27, 48이죠? 플러스 48 맞아요? 네, 이렇게 됩니다. 100에서 빼면 27, 48 이렇게 돼요. 자, 2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24죠. 는 0이죠. 괜찮죠? 네, 자,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합이 11, 3하고 8이죠? XX, 3하고 8. 그 다음에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네? 그렇죠? 음, 네, 그럼 X가 3이면 Y는 얼마죠? 더해서 11 나와야 되니까. X가 3이면 Y가 8이지? X가 8이면 Y가 3이죠? 그렇죠? 그럼 이건 안 되지? X가 크다고 했잖아. 문제에서 10의 자리가 큽니다. X가 큽니다. 그러니까 X가 8이고 Y가 3이란 얘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답은 얼마다? 83입니다. 이렇게 해줘야죠. 이해 갑니까? 네. 오케이.
예, 또, 또 없어요. 오케이. 자, 오늘은 부정방정식 하겠습니다. 방정식 파트에서 제일 어려운 걸 꼽으라면 부정방정식이에요. 우리가 미지수의 개수만큼 식이 주어지면 무조건 연립방정식 풀면 돼. 그렇죠? 어려운 게 아니야.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미지수는 3개인데 식이 2개밖에 없어. 식이 모자라. 그런 문제죠? 네, 그렇죠? 이와 같이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이 모자란 경우를 뭐라고 한다? 부정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식이 모자라면 어떡할 거냐, 이런 얘기지. 자, 그래서 식이 모자란 경우에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부정방정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고 싶어,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고 싶으면 무조건 부정방정식을 내요. 어, 네, 미지수가,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이 모자라. 그러면 난감하지. 그렇지? 네, 그래서 무조건 어렵게 낼 때는 부정방정식을 낸다. 그래서 부정방정식은 나중에 이제 어려운 문제 풀 때 꼭 필요합니다. 자, 대칭식 했고, 공통분 했고, 그 다음에 부정방정식이죠. 부정방정식. 자, 정의니까 유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의니까 외워야 돼요. 자, 부정방정식 밑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방정식의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보다 적은 경우 해가 무수히 많아서 해를 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방정식을 부정방정식이라고 한다. 그렇죠? 방정식의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보다 적은 경우, 식이 더 적단 얘기야. 미지수보다 식이 적은 경우에는 해가 무수히 많아. 그래서 해를 정할 수 없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부정방정식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x 플러스 y는 4라고 합시다. xy가 얼마니? 하고 물어봤네. xy가 얼마니? x가 1이면 y가 3이죠? 네, 2면 2, 3이면 1, 마이너스 1이면 5, 마이너스 2면 6, 무수히 많죠? 그렇죠? 이 등식을 만족하는 XY 값은 무수히 많아. 왜? 미지수가, 미지수가 더 많아. 식이 모자라. 식이 모자라게 되면 항상 부정식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방정식은 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란 뜻입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부정방정식은 해가 한 쌍이 아니라 여러 가지구나. 그러면 만약에 x 플러스 y가 4일 때 xy가 얼마입니까? 하고 문제를 냈다면 문제를 낸 사람이 잘못 낸 거예요. 왜 잘못 낸 거냐면 미지수가 2개니까 식이 2개가 주어지거나 아니면 식에 준하는 조건. 식에 준하는 조건이란 뜻이 뭐냐면 식을 대신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져야 돼. 이해되지? 그래서 식을 대신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야 되는 게 뭐 어떤 얘기냐면 미지수 x, y에 대한 조건을 얘기합니다. 그럼 미지수가 2개야? 식이 하나밖에 없네? 그러면 식을 대신하는 조건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식을 대신하는 조건이 x, y는 뭐다? 자연수다. 또 x, y는 뭐다? x, y는 정수다. XY는 정수다. 또 XY는 뭐다? XY는 실수다. 이와 같이 식을 대신할 수 있는 식에 준하는 조건이 주어져. 그럼 이제 이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라. 그게 뭐다? 그게 부정방정식이야. 그래서 자연수일 조건, 정수일 조건, 실수일 조건 이거 3가지를 배우는 겁니다. 자, 이제 유리는 방정식을 풀려고 봤더니 미지수보다 식이 모자라. 미지수보다 식이 모자란 건 전부 다 뭐다? 부정방정식이야. 그러면 반드시 식에 준하는 조건이 주어져야 돼.
식에 준하는 조건이 몇 가지다? 세 가지다. 정해져 있어요. 자연수, 정수, 실수. 이해되죠? 그럼 자연수일 때는 어떻게 풀 거냐? 정수일 때는 어떻게 풀 거냐? 실수일 때는 어떻게 풀 거냐? 이것도 푸는 방법까지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유리는 이거 푸는 방법을 익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연수일 조건, 정수일 조건, 실수일 조건일 때 어떻게 할래? 하고 물어보는 게 뭐다? 부정방정식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뭐 유리수 조건은 안 나와요. 보통 자연수 조건, 정수 조건, 실수 조건입니다. 자, 여기부터 개념 체크부터 보겠습니다. 자, 3x 플러스 2y는 15야.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네. 그렇죠? 그래서 식을 대신하는 조건이 하나 주어져요. 그 조건이 뭐다? 자연수죠. x, y는 자연수다. 자연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을 풀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연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을 풀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한 문자에 관해 정리한다. 이렇게 외우세요. 한 문자에 관해 정리한다. 한 문자에 관해 정리하는 거야. x는 y는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럼 가능하면 개수가 작은 문자로 정리하세요. 자, x는 개수가 3이죠. y는 개수가 2니까 y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야. y는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2분의 15 마이너스 3x죠? 네. 그 다음에 x에다가 자연수를 집어넣는 겁니다. 네. 이해되죠? 자, x에다 자연수, x가 1일 때 자연수니까 1부터 넣는 거야. x가 1이면 얼마입니까? x가 1이면 12에서 6이죠, y는? 네. 괜찮죠? 네. 자연수 됩니다. x가 2일 때, x가 2면 얼마죠? x가 2면 마이너스 6이니까 9죠? 그럼 자연수 안 나오죠? y가 자연수가 안 나와. 그럼 버리고, x가 3일 때, x가 3이면 9니까 15에서 빼면 6이죠? 2로 나누면 3이죠? 자연수 되죠? 그 다음 x가 4일 때, x가 4면 12니까 2분의 3 자연수 아니죠. y가 네. 버리고 그 다음 x가 5일 때 x가 5면 0이죠. 그렇죠? 0이야. 그럼 이 다음부터는 할 필요가 없죠. 음수가 나오니까. 그럼 만족하는 건 어떤 거다? 1,6, 3,3이 답입니다. 이렇게 푸는 거야. 이해되죠? 자, 좀 적어주세요. 자연수의 조건은 어떻게 푼다? 한 문자에 관해 정리한다. 한 문자에 관해 정리한다. 한 문자에 관해 정리하는데 가능하면 개수가 작은 문자에 대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수의 조건이니까 자연수를 대입하는 거야. 그 다음은 어떻게 한다? 자연수를 대입한다. 자연수를 1부터 대입한다. 1부터 대입해서 자연수가 나오는 거 찾아야 됩니다.
네. 괜찮죠? 네.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부정방정식을 풀고 있습니다. 자, 자연수 조건은 어떻게 한다? 한 문자에 관해 정리한다. 어떤 문자? 개수가 작은 문자로 정리한다. 그리고 자연수를 1부터 넣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문자도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자연수가 나와야 돼요. 자연수가 안 나오면 버리면 되겠죠. 유리야 이해가죠?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야.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자, 그리고 특히 정수 조건인데 2차다. 2차일 때를 얘기합니다. 정수 조건도 1차일 때는 자연수 조건을 이용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보통 2차가 나올 때, XY가 정수일 때, 그러면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X하고 Y를 곱했더니 4야. XY를 곱했더니 4인데, XY는 뭐래? XY는 정수래. 그러면 곱해서 4가 되는 정수가 뭐가 있느냐? 다 찾아보는 거야. 1하고 4, 또 4하고 1, 또 2하고 2도 있겠죠? 2하고 2, 또 마이너스도 있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도 있겠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도 있겠죠? 이렇게 6가지야. 그래서 음. 곱해서 4가 되는 수가 얼마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푸는 거야. 곱해서 4가 되는 걸 쭉 다 찾아주는 겁니다.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어떤 문제가 나오든 두 수의 곱은 정수다 이렇게 고쳐주는 거야. 음. 두 수의 곱은 정수다 이렇게 고쳐서 여기 있는 것처럼 두 개를 곱했더니 4가 나오는 거다. 그러면 정수가 나오는 거를 다 찾아주는 겁니다. 이해되지? 네. 그래서 자,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면 여기다 뭐라고 써놓냐면 두 수의 곱은 정수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두 수의 곱은 정수다. 네. 언제나 식을 이렇게 고쳐서 푼다. 이런 얘기예요. 음. 괜찮죠? 자,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다 됐어요? 후에, 음, 나 했어요. 음.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 가장 많이 나와요. 부정방정식이 만약에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대부분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 나옵니다. 중요한 네, 거는 뭐냐면 두 수의 곱은 정수다. 이 모양으로 고쳐줘야 돼. 아까처럼. 자, 네, 고치는 방법을 설명할게요. 먼저 2차와 1차를 공통인수로 묶어요. 공통인수로 묶으면 x로 묶어야 되겠죠? x로 묶으면 y-1 이렇게 나오죠? 유리야, 네, 그렇죠? 자,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뒤에 있는 y를 y-로 고쳐주는 거예요. 뒤에 있는 y를 y-로 고쳐주세요. 왜 네, 그렇죠? 공통인수를 만들기 위해서 y를 y-로 고친다. 이게 가장 중요해. 여기 있는 y를 y-로 고치는 거야. 자, 그럼 y로 y-로 고쳤으면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니까 없던 일이 생겼어. 없던 일이 생겼으니까 빼줘야 되겠죠. 는 1. 이렇게 써주는 거야. 여기까지 가시죠. 그럼 y-1이 공통인수고 그 y-로 묶으면 x-1이지. 그러니까 쓸 때는 x-를 먼저 씁시다. x-1, 그 다음에 y-1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넘어가면 2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네, 자, 이제 곱해서 2가 되는 걸 찾는 거야. 곱해서 2가 되는 건 1하고 2, 그 다음에 2하고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4개죠? 네, 4개 위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4개구나. 그럼 이렇게 4개일 때 XY 구하는 겁니다. 그럼 XY는 어떻게 되죠? x-1이 돼야 되니까 x는 2죠. y-1이 2가 돼야 되니까 3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x가 3이고 y가 2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돼야죠. 그럼 x는 0이야죠. y는 마이너스 1 돼야죠. 마이너스 2 돼야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 돼야죠. 마이너스 1 되려면 y는 0이야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몇 쌍이다? 네 쌍이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어때요? 이해 갑니까? 네, 자, 책에 답이 있어. 있어도 한번 연습해 봅시다. 네, 유리가. 자, 중요한 거는 뭐다? 앞에는 두 개를 x로 묶고 y-를 만들었어. 그럼 뒤에 있는 y를 y-로 고친다. 이게 핵심이야. y를 y-로 고쳐. 공통인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럼 없던 플러스 1이 생겼으니까 2를 빼줘야 돼. 보상을 해줘야죠. 네, 그리고 좌변을 두 수의 곱으로 고치고 마이너스를 넘겨서 두 수의 곱은 정수다. 이렇게 고쳐줘야 됩니다. 네.
했어요. 오케이. 자,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방법이 항상 정해져 있으니까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한다? 두 개를 공통인수 x로 묶어. 그럼 y-2죠? 네, 그 다음에 플러스 y를 y-2로 고치는 거야. 네, y를 y-2로. 그럼 어떤 마이너스가 생겼으니까 플러스 2,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해줘야죠. 네, 자, 그리고 나서 그럼 y-2가 공통인수니까 y-2로 묶으면 x 플러스 1이죠. 네, 그리고 이건 마이너스 3이니까 넘어가면 3이죠. 네, 이렇게 됩니다. 이제 곱해서 3이 되는 거 찾는 거야. 1, 3, 3,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x, y를 구하는 겁니다. x 플러스 1이 1이 돼야 되니까 x는 0이죠. y 마이너스 2가 3이 돼야 되니까 y는 5겠죠. x 네, 플러스 1이 3이 되려면 x는 2죠. y 마이너스 2가 1이 되려면 y는 3이죠.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 되려면 x는 마이너스 2죠. y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 되려면 y는 마이너스 1이죠.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 되려면 x는 마이너스 4죠. y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 되려면 넘어가면 y는 1이겠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네, 괜찮죠? 네, 이해되죠? 자, 중요한 건 앞에 있는 두 개를 x로 묶는다. 그럼 y-가 나오는데 뒤에 있는 y를 y-로 고친다. 공통인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럼 어떤 마이너스가 생겼으니까 보상을 해준다. 그리고 두수의 곱은 정수다. 이렇게 고치는 거야. 오케이죠? 네. 네. 자, 밑으로 내려가서 74-1번 해보겠습니다.
앞에 거 두 개, 2차와 1차를 m으로 묶어. 네, n-4지. 그럼 뒤에 거 n을 n-4로 고치는 거야. 네. 음. 칠이요. 1, 칠이요. 7, 오케이. 안 해줘도 돼요? 네, 오케이.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거, 세 개를 인수분해하면 되겠죠? 네, 6은 넘기면 되겠죠? 그럼 두수의 곱은 정수다. 이렇게 나오죠? 똑같이 해주면 되는데, 이건 자연수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할 필요가 없지.
x, 음, x가 8일 때 음, y가 7이고, 음, x가 8일 때 y가 5, 음, x가 7일 때 y가 5, 음. x가 13일 때 y가 7이에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괜찮죠? 네, 음. 자, 다 아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입니다.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식이 모자라요. 그런데 문자가 실수란 조건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풀 거니?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네, 내용은 뭐다? 첫 번째 내용은 완전 제곱으로 고치란 얘기지? 네,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이다. 이렇게 완전 제곱꼴로 고치란 얘기야. 그럼 0이니까 이거는 실수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도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우변이 0이니까 이것도 0, 이것도 0 나와야죠. 그렇죠? 0이 아니면 양수니까 0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와 같이 완전 제곱꼴로 고치면 둘 다 0이다. 그러면 미지수의 값을 구할 수 있죠. 네, 자, 그런데 모든 식을 다 완전 제곱으로 고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네, 그렇지? 그래서 두 번째, 완전 제곱으로 못 고치면 어떡할래? 그게 두 번째야. 완전 제곱으로 못 고치면 한 문자에 관해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다음에 어디에 집어넣어? 실수 조건이니까 판별식에 집어넣어서 푼다. 이 뜻입니다. 네, 완전 제곱 아니면 판별식. 이건 좀 외워두세요. 부정방정식, 자연수일 조건 한 문자에 관해 정리한다. 정수일 조건 두 수의 곱은 정수다. 실수일 조건 두 가지죠. 완전 제곱 아니면 판별식. 네. 이해가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외워두면 좋겠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방정식을 풀어라. 미지수가 두 개야.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은 하나네. 그래서 뭐가 붙었다? 개수가 문자가 실수란 조건이 붙었다. 이런 얘기죠.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을 풀어라. 이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푼다? 완전 제곱으로 고쳐라. x제곱 마이너스 6x. 그럼 상수항이 얼마가 필요해? 9가 필요하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y제곱 플러스 8y. 그럼 상수항이 얼마 필요해? 16이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25를 9하고 16으로 나눠서 9는 빨간 거 x에다가 16은 y에다가 해서 완전 제곱 만들면 되지? 네, 그러면 x는 x-3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죠? y는 y 플러스 4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죠? 네, 그럼 둘 다 0이어야 되니까 x는 얼마? 3이다. y는 얼마?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풀면 되죠? 네, 이렇게 푸는 게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야. 네, 자, 이게 이제 가장 쉬운데, 그 다음에 어떻게 풀어도 되냐면, 한 문자에 관해 정리하세요. x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나머지는 상수죠. 플러스 y제곱, 플러스 8y, 플러스 25, 그 다음에 는 0, 이렇게. 자, XY가 실수다 그랬으니까 이걸 X에 관한 방정식이라고 보고 판별식에 넣는 겁니다. 짝수 판별식이 낫겠죠. B-제곱. B-제곱 B의 반. 마이너스 3 제곱하면 9죠. 마이너스 AC, A는 1이고 이게 C죠. Y제곱 플러스 8Y 플러스 25. 이거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유리야 네, 이해가죠? 자, 전부 다 우변으로 넘깁니다. 그럼 y제곱 플러스 8y 마이너스 16에서 넘어가면 플러스 16이죠? 네, 이거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 우변으로 넘겼어요. 자, 이거 완전 제곱이죠? y 플러스 4의 전체 제곱 0보다 작거나 같다. 실수의 제곱이 0보다 작을 수는 없죠. 근데 그러니까 실수의 제곱은 반드시 0일 때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y는 얼마다? 마이너스 4다. 자, 이렇게 구한 다음에 y를 다시 원식에 집어넣어.
자, y를 마이너스 하니까 집어넣으면 x제곱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 16 마이너스 32 플러스 25죠. 그러면 41에서 빼면 9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이렇게 나옵니다. 는 0이다. 그래서 x 마이너스 3의 제곱은 0이다. x는 얼마다? 3이다. 이렇게 풀면 돼요. 자, 똑같이 나오죠. 하지만 유리가 보기에 어떤 게 간단해? 첫 번째가 무조건 간단하지. 네, 그래서 완전 제곱으로 고칠 수만 있다면 무조건 완전 제곱으로 고쳐야 됩니다. 네, 완전 제곱으로 못 고칠 때에 한해서 어디에 집어넣는다? 판별식에 집어넣는다. 그래서 이걸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판별식에 넣는데 선생님 그러면 y에 관해서 정리를 하면 안 되나요? 똑같아요. y로 정리해도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보통 이제 알파벳 순서대로 정리하는 게 좋다. 자, 실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 자, 일단 제일 먼저 뭐부터 본다? 완전 제곱으로 고칠 수 있는지부터 먼저 봅니다. 자, 9x제곱. 여기 마이너스 6xy가 나왔죠? 네, 그렇죠? 그럼 완전 제곱이 되려면 얼마가 필요하니? y제곱이 필요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9x제곱, 마이너스 6xy, 완전 제곱이 되려면 y제곱이 필요해. y제곱 하나 써주고 여기가 2y제곱이니까 y제곱을 둘로 나눠서 나머지 y제곱은 뒤에 거하고 완전 제곱을 만들어도 되죠? 유래 이해가? 그래서 앞에 거 3개는 3x 마이너스 y의 전체 제곱 뒤에 거는 y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은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다. y는 얼마? 마이너스 2. y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그럼 3x. 3x 플러스 2는 0이죠. x는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나오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x 플러스 y는 얼마니? 하고 물어보면 3분의 6에서 마이너스 3분의 8이겠죠? 네, 괜찮죠? 자, 이해되니? 네, 무조건 완전 제곱이 편하다. 완전 제곱으로 고칠 수만 있다면 무조건 완전 제곱으로 고치고 안 되면 한 문자에 관해 정리한 다음에 판별식에 넣습니다. 네. 자, 75-1번 해보세요.
1번에 4, 4. 4, 오케이. 네, 괜찮아요? 네, 음. 자, 2번도 해보겠습니다. 무조건 완전 제곱이 편해요. 네, 자, 이거는 XY도 있고, X도 있고, Y도 있으니까 완전 제곱을 3개로 고치세요. 네. 마이너스 1이요. 마이너스 1? 오케이. 괜찮아요? 네, 잘했습니다. 자, 몇 가지 배웠어? 3가지 배웠어요. 그렇죠? 부정방정식, 자연수일 조건, 정수일 조건, 실수일 조건. 정리해서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정수근이야. 근이 정수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근이 정수일 때는 어떻게 풀래? 이런 뜻이야. 자, 2차 방정식이 개수가 문자가 있어요. K를 모르죠. K를 몰라. 개수가 문자이면 근을 구할 수 없다. 그러나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정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K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 뭐를 이용한다?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 그래서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써놓고 풉니다.
그 다음에 근이 정수란 조건을 이용해서 알파, 베타가 정수죠. 그러니까 부정방정식으로 푼다 이 뜻이야. 쉽게 얘기하면 모자라, 식이 모자라. 식이 모자란데 정수 근이라는 조건이 있어. 알파, 베타가 정수야. 그러니까 정수 조건에 부정방정식으로 푸세요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정수 조건에 부정방정식으로 푼다. 이거를 이렇게 어렵게 얘기한 거야. 자, 밑으로 내려가서 이거 하나만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근이 알파, 베타다 이렇게 나왔어요. 두근이 알파, 베타다. 그런데 두근이 뭐다? 정수란 얘기야. 그럴 때 K가 얼마니? 하고 물어본 거야. 자, 이제 문제가 뭐냐면 미지수가 몇 개야? 알파, K, 알파, 베타에서 미지수가 3개죠? 그렇죠? 근데 근과 계수의 관계는 몇 개밖에 안 나와? 2개밖에 안 나와. 유리야, 그렇지? 그럼 식이 모자라. 그래서 알파, 베타가 정수란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세요. 이 뜻이야. 그래서 자, 두근의 합은 얼마다? 마이너스 a분의 b, k 플러스 2죠? 두근의 곱은 얼마다? 두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k 플러스 3이죠? 네. 자, 이거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돼.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알파, 베타가 뭐다? 알파, 베타는 정수다. 정수란 조건을 이용해서 알파, 베타를 푼다 이 뜻입니다. 그럼 알파, 베타가 정수라는 건 아는데 K가 뭔지는 몰라. 그치? 정수인지 자연수인지 실수인지 뭔지 몰라. 그러니까 K를 없애는 거야. 빼면 K 없어지죠. 그러면 알파 밑에 거에서 위에 거를 뺍시다.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빼는 거야. 그럼 1이죠? 3에서 2 빼니까. 자, K를 없앴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알파, 베타 남았는데 알파, 베타는 뭐야? 정수죠. 그러니까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을 푸는 거야. 자, 이거 두 개를 뭘로 묶어? 알파로 묶어. 그럼 베타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베타를 베타 마이너스 1로 고쳐. 그러면 플러스 1이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1 보상을 해줘야죠. 자,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로 묶으면 알파 마이너스 1 남죠. 베타 마이너스 1는 마이너스를 넘어가면 2죠. 자, 이제 곱해서 2가 되는 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2하고 2, 2하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알파, 베타를 순서상으로 쓰면 자, 이거 1이니까 넘어가면 2죠. 그래서 2, 3이죠. 그 다음에 3, 2겠죠. 마이너스 1 나오려면 0,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4쌍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세요. 이런 뜻이야. 자, 이게 뭐다? 정수근 문제입니다. 자, 유리도 한번 쭉 써보세요.
K가, 음? 음, 뭐 이상해? 아니요. K를 없애야지. 아, K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다시 넣어야 되겠네. 그쵸? 네, 근데 알파가 베타보다 더 크다 그랬으니까 이걸 넣어야 되겠지? 알파가 베타보다 더 큰 거. 그쵸? 3하고 2를 넣으면 5죠? 2 넘어가면 K는 3이겠지? 그쵸? K는 3. 여기서 K는 3. 또, 이것도 되죠? 알파가 더 크니까. 0하고 마이너스를 넣으면 이게 마이너스 1인데 2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죠? K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두 개 나오겠네? 괜찮죠? 네,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리야, 저기, 라이트 셀 어디까지 풀었어요? 선생님. 109페이지요. 100 109페이지. 페이지? 네, 9페이지. 109페이지. 음, 109페이지까지 했어? 네, 그럼 그 다음부터 110페이지부터 쭉 해서 너무 많나? 117페이지까지 하면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페이지인데 괜찮지? 그래서 다 끝냅시다. 다음 시간부터는 부등식 나갈게요. 요거 숙제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